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즌2 진행의 정민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진정되면서 안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천천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12월과 내년에는 굵직한 부동산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치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이슈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장인 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이슈들에 좀 더 귀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통과 영향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많이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2018년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뉴스를 틀다 보면 이 내용으로 정말 도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과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정부 예산안입니다. 전체 거의 47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근데 이것도 12가지의 각각 세부 항목으로 한번 보게 되면 보건복지, 노동 분야가 161조 원으로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외교 통일 분야가 5조 원대로 가장 작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좀 보시다 보면 예산안이 원안보다 좀 축소가 됐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게 나쁜 건가?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원안은 470조 5천억 원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한 1조 원 정도 줄어서 469조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줄었다라고 해도 작년 2018년도 대비 9.5%나 크게 증가한 항목인데요. 근데 이게 줄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야가 줄었냐를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노동 분야, 그리고 일반 지방행정, 교육, 외교 통일 분야가 좀 줄었고요.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분야들은 다들 이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어떤 분야에 있냐에 따라서 어떠한 예산이 크게 올랐는지 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SOC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SOC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2018년도만 해도 SOC 예산을 크게 삭감했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특히 더더욱 이번 증액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어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상승하고 늘어난 분야가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SOC 분야가 늘어났다는 걸 좀 주목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OC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SOC라고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회 간접 자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반시설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다못해 보도블록이라든지 상하수도 등 통신시설 이런 것들도 다 SOC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도라든지 공항을 이제 깔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난 이용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꼭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이제 인적 자원이 많이 교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변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내 주변 주거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SOC 확충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좋아지면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안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편성한 주요 5개 분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는 바로 이 2가지 서민주거 안정과 교통서비스 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공급 정책을 좀 바꾸다 보니까 공급 강화 이 부분이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분야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주거급여 확대 등 각종 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개선 효과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부동산 자산 가치 증대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게 바로 교통 서비스 재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교통 서비스 재고에서 한 6가지로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라고 하죠. 이 GTX가 가장 첫 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로 건설, 혼잡도로 개선, 그리고 도시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 이렇게 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GTX 이게 있는데요. GTX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는 벌써 5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던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GTX 얘기는 많아도 과연 이게 시행되느냐라는 얘기들은 정말 많은데요. 저도 GTX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현 정권 들어서는 좀 가시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이 SOC 예산 좀 크게 축소하고 일명 토목공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집권 여당이 좀 비판적인 인식도 있다 보니까 과연 잘 추진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 부동산 정부 정책 자체가 그동안의 수요 억제 정책으로만 있었다가 이제 공급 대책을 하겠다라는 얘기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건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를 서수도권에서 교통이 좋은 쪽에다가 이제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교통 좋은 데다가 짓게 되면 그 전에 교통이 안 좋았었던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든 상대적으로 더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3기 신도시 건설 얘기가 나오자마자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들은 다 죽으란 얘기냐 하면서 결사 반대 이런 분야들이 여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좀 난처한 것이죠. 이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GTX라고 할 수 있습니다.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됐고요. C 노선은 바로 이번 달이었죠. 12월 11일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국책 사업에 대한 분야가 이제 바뀌어 나갔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국책 사업, GTX 노선과 같은 이런 분야들이 좀 더 가시화돼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SOC 사업의 경우는 워낙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 탄력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GTX에 대한 기대는 물론이고요. 또 잘 찾아보면 철도나 도로 확충 등 이런 부동산에 호재가 되는 정보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소장님? 네, 이제 찾아보게 되면 지역적으로 이제 호재가 되는 정보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좀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정부 예산 지출이 이렇게 많게 되면 좀 부동산 경기적으로도 정말 좋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70조 원에 육박하는 재정 지출이라고 했을 때 숫자로만 따지면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크게 잘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 예산 한 10년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2009년도만 해도 200조 원대였던 게 점점 늘어나더니 거의 2배가 넘어가는 큰 예산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예산 지출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소위 말한 GDP, 경제 성장을 한번 봤을 때 그 예산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제 Y는 C, 그리고 I, 투자죠. 그리고 G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정부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GDP 상승도 높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정부 재정 지출이라는 게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각각의 승수 효과는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꼭 이게 아니더라도 가장 확실한 분야는 있죠. 바로 이 470조 가까운 돈이 시장에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바로 저번 시간에 금리 얘기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물 자산 가치가 반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실물 자산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당장 컴퓨터,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실물 자산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자산 보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자산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대표적으로 금리 있고요. 원자재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뭐 몇십억 원치를 금을 쌓아가지고 어디다 보관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실물 자산은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수요들이 많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막대한 금액이 시중에 풀리게 되고요. 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영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 지출 거의 470조 원에 가까운 슈퍼 예산, 이 돈들이 풀린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좀 주목해 볼 게 SOC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철도, GTX 등 호재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막대한 재정 지출로 경기 부양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에 실제 물가 가치도 이제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특정 한 가지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호재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하락 요인 비교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지역, 하락하는 지역보다 구체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SOC 투자에 따른 상승 지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상승이 아니라 지역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소개해드릴 만한 부동산 지역도 여러분들과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